지난 25일 기준 5대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43조 3,36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월말 잔액 기준으로는 2022년 10월 말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은행권은 B2 확산을 막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비대면 대출 접수를 제한하는 등의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다만 이미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 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주식 투자에 나선 차주들은 주가 하락과 대출이자 부담을 동시에 떠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신용대출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빠르게 불어나 손실을 만회하려는 추가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금융권에서는 빚투자금이 특정 종목에 과도하게 몰린 상황에서 급락장이 발생하면 반대 매매와 개인 투자자들의 연쇄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가계대출 관리가 늦어질수록 금융시장 불안과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신용융자 신용미수 잔액은 39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N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신용융자의 신용미수는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레버리지 거래입니다. 문제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같은 B2 규모가 시장의 추가 하락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 투자자에게 추가 자금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 매매에 나섭니다. 반대 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주가가 더 하락하고 다시 강제 청산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까지 겹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빠르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증시 급락이 이어질 경우 B2 투자자들의 연쇄 손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론 잔액이 43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신용카드사의 5월 말 카드론 잔액은 43조 2,534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2,704억 원 증가했습니다. 카드론을 상환하지 못해 다시 대출을 실행하는 대환대출 잔액은 1조 6,559억 원으로 전월 대비 576억 원 증가했습니다. 결제 대금을 다음 달로 넘기는 결제성 리볼빙 2월 잔액도 6조 7,999억 원으로 전월 대비 934억 원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카드론과 리볼빙이 일반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빠르게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환대출 증가는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고 경기 둔화로 소득 여건까지 악화할 경우 카드 대금 연체가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은 최근 연 7.5% 안팎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말 최고금리는 7.1% 수준이었지만 2주 사이 약 0.4%포인트 가까이 오른 겁니다. 1년 만기 신용대출 금리도 상단이 연 6%를 돌파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주담대 8%, 신용대출 7% 금리 시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직접적인 요인은 채권금리 상승입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연물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오르기도 전에 시장금리가 먼저 뛰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담대 금리가 8%에 근접하면 수억 원을 빌린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수백만 원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용대출 금리까지 동반 상승하면 영끌 B2 차주들의 상환 여력이 급격히 악화하고 연체 증가와 급매물 출회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에도 충격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스피가 급격한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천억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42조 9,5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월말 잔액과 비교하면 2022년 11월 말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급격한 조정을 겪은 지난 5일과 8일 이틀 동안에만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085억 원 증가했습니다. 5일에는 1,367억 원, 8일은 4,719억 원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자금이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증시 조정 국면에서 추가 매수나 손실 방어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필요할 때마다 빌릴 수 있어 접근성은 높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변동금리 비중도 커 상환 부담이 빠르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빚으로 버티던 투자자들은 이자 부담과 평가 손실, 반대 매매 위험까지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결국 마이너스 통장 잔액 증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가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신호이자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금융 취약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지난 5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연 4.39%에서 7.33%로 집계됐습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가 7.3%를 넘어선 것, 지난 2022년 10월 말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주담대 금리가 7%대를 넘어섰다는 것은 단순히 이자율이 오른 문제가 아닙니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대출자들의 소비 여력이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변동금리나 혼합형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금리 재산정
일정 시점마다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부담이 가계 전반의 현금 흐름을 압박한다는 점입니다. 월급은 크게 늘지 않는데 대출 이자만 불어나면 생활비와 교육비, 카드값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이른바 연끌족의 경우 집값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면 자산 가치는 줄고 이자 부담은 커지는 이중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부터 연체 위험이 커지고 이는 은행권 건전성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고금리 장기화는 대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과 내수 경기, 금융권 전반을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금리는 연 4.27에서 6.96%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주담대금리 상단은 7%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은행의 경우 금리 하단까지 5%대 중후반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 29일 4.207%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은행들이 5년 고정형 주담대금리를 산정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변동금리 차주와 연끌족은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면서 연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 집값 하방 압력과 금융권 건전성 악화 우려가 동시에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 상승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생활비와 대출 상환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가계가 늘고 있어 연체율 상승과 소비 침체가 맞물릴 경우 내수 경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6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3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가 연 6.75%로 치솟으면서 시중은행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습니다. K뱅크와 토스뱅크도 각각 연 5.90%, 5.69%를 기록하며 연 6%에 육박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금리도 단순 평균으로 연 4.83%로 집계되며 차주들과 빚내서 투자하는 연끌족의 이자 부담이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대출 수요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고금리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빚을 내투자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조정을 받을 경우 이자 부담과 투자 손실이 동시에 덮치는 이중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한 만큼만 이자를 내는 구조라 접근성이 높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상환 부담이 빠르게 불어나는 만큼 무리한 비투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금리 대출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증시 조정 국면에서 연체율 상승과 가계부채 부실로도 확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하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가 빠르게 늘며 은행 연체율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25일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분기 말 평균 0.32%로 집계됐습니다. 전분기 대비 0.02%포인트 오른 수치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분기 말 기준 0.57%에 달합니다. 최근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이 겹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4.43에서 7.03%를 형성했습니다. 상단이 지난 3월 말 7%대를 넘어선 뒤 시장금리 상승세가 진정되며 6%대로 떨어졌다가 이달 들어 다시 7%대로 상승한 겁니다. 은행권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고금리 장기화 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처럼 담보 여력이 약한 부문에서 연체 압력이 먼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부담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가계 부실과 내수 둔화가 동시에 확산될 수 있습니다.